우선 제가 발표할 회사는 KH바텍이라는 회사인데, 이 저희 섹터 종목 선정 도우미에서는 스마트폰 부품 케이스로 나오거든요. 케이스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여기에서 크게 경쟁사라고 할 때는 없는 것 같고,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내부 인지 쪽이거든요. 쪽도 제가 좀 같이 보고 있는데, KH바텍 설명할 때는 꼭 파인테크닉스 같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가도 최근 5개년 동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쉽게도 KH바텍을 기존에 분석했던 분이 없어서 조금 분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긴 했습니다. 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코스닥에 이제 140위에 있는 뭐 스몰캡까지는 아니고 미들캡 정도의 회사인데, IT 부품, 이동통신 사업 쪽을 이제 영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동통신 사업은 서비스 산업이랑 제조 산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조 산업 내에 있는 그 조립 모듈, 단말기 부품에 해당합니다. 주가는 22,000원대인데 이게 5월 30일 기준이라서 제가 최근에는 체크를 좀 못했고요. 비슷할 거라고 좀 보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3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대비해서도 한 30% 올랐네요. PER이 한 15 정도 돼서 업종 PER 대비 좀 낮은데, 뭐 업종 PER은 네이버에서 가져온 거라서 현재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뭐 장비 소재여서 10에서 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당은 원래 없다가 21년도부터 주주 환원으로 해서 20%, 배당 성향 20%로서 배당 수익률은 한 1.34% 정도 됩니다. 유동 주식 비율은 70%로 매우 양호하고요. 그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제품 설명인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알루미늄 파츠랑 마그네슘 파츠를 주로 했어요. 근데 그 마그네슘 파츠는 최근에 이제 많이 없어졌고, 보시면은 이런 핸드폰 케이스류입니다. 이제 케이스류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그 산업이었나 봐요. 근데 기존에 이걸 계속 꾸준히 영위하면서 이제 ADC 차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IDC 이 두 가지가 계속 발전을 해온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 힌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지 안에 있는 수백 개의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 주조를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조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크게 두 가지의 그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쪽이 최근에 커지면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은 뭐 당연하게 폴더블 힌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 쪽으로도 시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주담에 따르면, 통화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2022년도 6월 이후부터 늦어도 지금부터 1년 이내에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기업 선정 이후로는 2022년도에 그 폴더블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21년도에 많이 올라갔고 22년도에도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래프를 이제 이따 보실 건데, 작년도도 9월 달에 폴더 3랑 플립 3 나오면서 굉장히 올라갔고, 올해도 9월 달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3개월 정도 보고 모멘텀 보고 매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제 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기업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봐보시면은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집을 많이 하고 있고,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에서 지금 그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3개월 이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크 포인트로는 이제 당연히 삼성 폴더블 시장이 증가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애플이 인제 2-3년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애플 폴더블이 이제 출시되면은 시 '시장 성장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 갖고, 2022 년도 기준으로 그 힌지의 독점적 고급 공급이 가능할지, 아니면 경쟁사한테 뺏기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지.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제 그 이게 9월 달에 폴더블이 이제 출시가 되면은 벤더들은 한 2-3 개월 전에 양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6월 달이니까 인제 이번 달 한 말에 전화를 해서 이제 가동률을 좀 확인해 보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멤버 분석 자료는 없고요. 음. 이 분기별 차트를 봐 보시면은 이때가 폴더 2, 플립 2가 2020 년도 9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인제 별 영향을 주가에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폴더 3랑 플립 3가 출시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의 반응을 얻으면서 이 주가가 선행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인제 이익단이 이렇게 떴고요. 뭐 인제 당연히 3 분기가 많이 올라갔고, 제 시나리오는 '올해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인제 그 기존에는 이 알루미늄 캐스팅이랑 마그네슘 캐스팅이 많다가, 한 6-7년 전에는 마그네슘 캐스팅 쪽이 캐스팅이 주조입니다. 주조된 제품이 많다가 알루미늄 쪽으로 좀 넘어왔는데, 최근에는 인제 사업 다각화를 조립 모듈 힌지 쪽으로 해 가지고 힌지 쪽이 지금 61%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인제 제가 그 빅파이낸스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14 년도에는 지금 이 알루미늄 쪽이 2,300억 원 있다가 776억 으로 줄었어요, 매출액이. 마그네슘은 6천억 이었다가 12억 으로 줄었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사양됐다고 보고 있고요. 조립 모듈 쪽이 20 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500억 에서 작년도에 2천억. 네, 올해는 뭐 그 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PCB도 뭐 증가세에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다른 뭐 심텍, 뭐 해상 DS 마찬가지로 다 증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경쟁사가 한 10개 되다 보니까 이게 주요 플레이어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스크랩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4 년도에 8천억 이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600억. 근데 18 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3억 으로 빠지면서 회사가 인제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인제 소생을 했고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서, 쪼끔 과하게 얘기하자면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DNA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식으로 좀 이제 과하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힌지에 적합한 그런 핵심 기술력을, 금속 부품 가공 능력을 이제 얻게 됨으로써 이 경쟁사들이 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에 좀 독점적인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금방 설명드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 영업이익률 0% 대거든요.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쪽으로 이 한 3년 정도 있었고, 매출액은 쭉 빠지다가 최근에 폴더블 때문에 다시 올라온 회사입니다. 인제 은영님께서 죄송합니다. 저기 네, 안나 님께서 여기 왜 올랐냐고 하셨는데, 폴더블 폰 때문에 오른 거고요. 그 지금 보시면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국내랑 해외에 있는데, 이 베트남 쪽에 하노이랑 방닌이라는 데서 그 힌지 대부분이 생산이 되고요.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이 좀 안 좋았을 때 인제 전화를 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때 주담 얘기로는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제 사업 환경을 분석을 드리면, 이제 뭐 이쪽이랑 이쪽은 제가 인제 건너뛰고 가장 주요한 조립 모듈 쪽 힌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 규모는 우선적으로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의 폴더폰 폰을 저는 좀 주의 깊게 봤거든요. 다른 보고서에서도 이쪽을 좀 봤는데, 2021 년도에는 시장이 한 800만 대 정도, 그다음 삼성의 점유율이 85% 에서 730만 대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190% 성장한 해였고요. 22 년도에는 1,600만 대로 작년 대비 시장이 90%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MS는 당연히 중국 쪽 그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 좀 떨어지면서 1,300만 대 가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YoY로는 71%. 그래서 23년도에는 한 3천만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시장은 1,600만 대라고 하는데 좀 분분하더라고요. 1,500만 대에서 1,800만 대 사이로 분분하고 이게 보수적으로 보냐 아니면 조금 좋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연간 1,000만 대라는 의미는 갤럭시 노트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기면서 이제 의미를 가졌었는데 1,000만 대가 넘어가면은 삼성 입장에서도 이제 주력 제품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제품이 되게 됩니다. 그 전후방 산업 특징을 보시면은 이 전방 산업 이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폴더블 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은 글로벌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한 5%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지금 그래프로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20년, 19년, 20년도에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저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22년도까지도 예전에 18년도, 17년도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한 7% 정도 성장을 한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고요. 이제 북 타입이랑 클램쉘 타입이 폴드랑 플립인데 그 이제 폴드 시리즈는 기존에는 이제 비쌌지만 얼리 어댑터들의 수요를 좀 자극을 했고 22년도부터는 이제 대중화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은 단가가 훨씬 낮죠. 단가가 훨씬 낮으면서 그 사용자의 그 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 노트라든지 S를 바 타입이라고 하는데 사용자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화권 이제 판매가 지금 증가하고 있지만 삼성 제품의 경쟁 우위가 당연시 되고 있다. 이 말씀은 중화권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삼성전자가 거의 2배 정도 증가하고 중화권도 뭐 비율로 보면 많이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을 2022년도에는 70%, 2023년도에도 뭐 크게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 가면은 노트북 힌지라든지 노트북도 이제 폴더블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중형 OLED 다른 이제 그 갤럭시 탭이라든지 이런 힌지 그다음에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또 두 번 접는 이제 것도 나올 거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그 힌지가 들어간 제품들이 나올 것도 좀 기대가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요 고객사로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지금 넣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그 납품 비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한 85%로 잡았을 때 삼성전자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이 85% 잡았을 때 이제 해당 업체의 글로벌 점유율이 한 70-8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화권으로도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 19년도부터 화웨이, 오포, 이제 샤오미 쪽에서 꾸준히 이렇게 그 출시를 해 왔는데요. 이쪽으로도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은 이쪽으로도 그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금 계획은 없지만 오포가 몇 군데 와 가지고 샘플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중후반에 애플 납품 이력이 있어서 요 납품 그 애플에서 이제 폴더블 나왔을 때 기술력을 이제 좀 인정받으면 애플로도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벤더를 항상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해치 차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 9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비부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한 10% 정도가 이제 밑에서 말씀드린 에스코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약을 드리면 사업 환경에서는 이제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힌지 주력 제품이 삼성전자 폴더블 수요 증가 및 판매 실적과 함께 2022년, 23년까지는 80에서 100%씩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작년처럼 고객사의 제품 출시가 되는 3Q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사 분석입니다. KH 바텍 같은 경우는
인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19 년도까지는 이제 단독으로 공급을 하다가 2020 년도에 에스코넥이라는 회사에서 삼성전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시장에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인제 2 호나 뭐 3 호나 하면 KH 바텍이 나가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이 그 점유율을 수성을 해 왔고, 그 이후로는 이제 주가 보시면은 에스코넥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기술력에서 따라가기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의 원천은 뭐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가지고 왔던 그 주조 기술력이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뭐 서진 에 에스코넥 제품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보신 제품이랑 좀 다르죠. 네. 그리고 갤럭시 폴드용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바텍에 비해서는 좀 조잡해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코넥은 보시면은 매출액 또 하락하고 있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90억. 예. 그리고 캡도 1,000억 미만의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서 '아 경쟁이 되진 않겠다, 국내에서는 당분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업 경쟁력을 말씀드리면 이 인제 브랜드로는 이 뭐 회사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폴더블 그 삼성전자의 브랜드를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사용이 기존에 그 사용 전에는 이 네거티브한 그 인식이 40%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 후에는 이제 60%의 그 포지티브, 긍정적인,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이 20%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인제 뭐 주변에 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인제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인제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고 본인은 또 사용할 거다. 어 인제 뭐 2 년에 한 번씩 바꾸다 보니까 뭐 올해 바꾼 사람도 있고 내년에 바꿀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한 3-4명 물어봤는데 다 앞으로 계속 폴드 사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품 및 단가는 이게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원재료비 상승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 판가 전가를 할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이 거의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비중이 55%다 보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FA 가이드에서 가져온 매출 원가 비율을 보면은 매출 원가 비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독점적 공급을 하면서 '단가 인하에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주담 결과도 '나름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스마트폰 인제 그 판가 인하에 따라서 이제 제품 수량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폴드 자체가 그 폴드 3가 $1,800 에서 $1,500로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단가 수준은 1,200 에서 $1,350 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이라서 이제 폴드 4가 1,400 에서 1,600 이면은 거의 한 90%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립은 인제 그 매력적인 단가 수준이 720에서 $850 인데 플립은 거의 지금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좀 표가 보기 어려운데, 예 매력적인 단가에 플립은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제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삼성 폴드 판매 증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삼성 폴드 단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삼성 폴드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패널이에요. 이 OLED 패널인데 이게 그 원가의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인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줄여야지 인제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23 년도부터 그 6개 설비에서 감가상각이 종료가 되어서 원가가 29% 인하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원가율이 한 30에서 40% 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OLED의 제조 원가가 25%가 감소해요. 이 이유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3 투자에서 페이지 9 까지를 보셨을 때 페이지 9를 제외하고 여기가 이제 2023 년도까지인데 3Q에는
8 개가 이 완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교에 인제 9 개가 되고. 그래서 감가상각이 25% 정도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어 폴드의 판가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폴드로 많이 전환이 될 거라서 힌지 수요도 늘어날 거다. 이런 로직이고요. 예, 기술적 우위를 보시면은 갤럭시 폴드가 인제 여기서 이게 Z 폴드 2, 3 인데, 작년에 인제 출시됐을 때는 무게가 좀 줄었고, 그다음에 뭐 내구성이랑 뭐 S 펜 지원이 됐다, 뭐 이 정도는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힌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 개 이상의 제품이 지금 그 모듈이 모여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인데,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 3 번의 이제 그 신제품 그 폴드 출시에도 독점적인 MS를 좀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경량화, 슬림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추가적인 경쟁사가 들어오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수의 기업이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진입을 못 했고,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이게 워낙에 좀 중요한 제품이 폴더에서는 중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플렉스 S라든지 플렉스 G, 슬라이더블 등에 들어가는 인제 힌지는 공동 연구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경쟁사 중에서 이제 이 중국 제품 중에서 패널 주름을 개선한 플렉션 힌지라는 기술을 구현을 했어요. 일명 물방울 힌지인데, 이게 지금 원가가 굉장히 높아서 아직까지 삼성에서는 뭐 채택에 대한 고려는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에서 인제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 쪽으로 쪼끔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인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원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제 주담 통화를 해본 결과 물방울 타입 힌지를 테스트 중이고, 이제 생산 가능, 그다음에 특허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어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은 처음에 인제 말씀드린 ADC랑 IDC 기술인데, ADC 기술은 뭐 장영실상을 받았다 그러고, IDC 기술은 원가 절감 기술이에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공정 과정을 줄여서 50%의 원가 절감을 실현했고, 외장 힌지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그 원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제 재무 현황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숫자를 다 불러 드리면 인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매출을 먼저 좀 봐 보시면은, 매출은 뭐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22 년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익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컨센 기준으로는 매출액 30%, 이익은 한 64% 정도 어 업사이드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ROE 같은 경우도 17%로 뭐 낮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PER이 지금 한 15배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서 19배에서 지금 좀 떨어지는 상태고, 이제 올해 말에는 10배까지는 이제 포워드 PER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도 지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고, 이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캐펙스 투자 중에서 이제 설비 투자한 걸 캐펙스라고 하는데, 캐펙스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부채 비율은 반대로 70% 수준으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이 좀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도 21 년에 8%에서 22 년도에 10%로 지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분기로 보면은 10%가 이제 보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판관 비율,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고정비는 비슷한데, 그 매출이 오르면서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이 좀 하락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가동률 부분에서는, 이게 가동률을 보니까 이제 다이 캐스팅, 이제 기존에 했던 다이 캐스팅 가동률이 47.4%로 나와요. 근데 이제 다이 캐스팅 전체에서는 50% 미만이지만 힌지 부분 가동률이 훨씬 높고, 2022 년도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최근에 1 년간은 증설을 안 했어요.
그 CapEx가 막 높진 않았는데 이때 인제 증설한 거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100만 대 후반 생산이 최대였고 증설은 200만 대 초반을 예상해서 연간은 인제 2,400만 대. 그래서 아까 천 삼성이 이번에 1,300만 대 뭐 1,500만 대 이렇게 나가면은 2022 년도 삼성 물량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2023 년도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교환사채라는 거를 21 년도 9 월에 발행을 해서 자금 활용 계획을 R&D랑 증설이라고 했는데 그 교환사채라는 거는 이제 전환사채랑 좀 다르게 희석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희석 이슈가 없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사채보다는 훨씬 괜찮다. 하지만 뭐 이러한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저도 100%는 공부가 된 상황은 아니라서요.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전환사채 같이 희석되는 그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 PBR 말씀드렸고 인제 주주 구성은 자사주가 한 4% 정도 그다음 난강의 외 3 인이 26%. 그래서 아까 유동 비율이 아니라 그 75% 정도의 저기 예 유동 주식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배 구조 이슈도 지금 다른 지배 구조 이슈는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깔끔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이 두 가지 제가 리포트를 좀 확인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같이 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리스크로는 이제 2022 년도에 싱글 힌지를 채택을 했다 그래요. 기존에는 힌지가 2개 들어갔는데 힌지가 하나 들어가니까 얼핏 생각했을 때 '아 그럼 힌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Q에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인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담 답변으로는 이게 구조 변화이지 크기와 공급 단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수량이랑든지 크기라든지 그냥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제 답변을 줬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런 리스크는 있을 것 같아요. 싱글 힌지가 채택이 되고 앞으로 삼성에서 이원화하면은 이 단가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쟁사 진입은 뭐 기존에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주담 통화 내용도 답변을 드렸고 예. 그리고 이제 컨센이 당기순이익이 390억 에서 400억 정도 되는데요. PER이 지금 15 정도 되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작년 9월 달 때쯤에 PER이 20 정도 됐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갔을 때는 예상 수익률이 현재 기준으로 한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최고가가 31,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40에서 50%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컨센 대비해서 지금 21 년도에는 1% 영업이익은 -2% 해서 컨센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2 년도에도 컨센이랑 비슷하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인제 바람이었고 그래서 인제 경영진 빼고는 다른 체크리스트는 제가 다 인제 괜찮은 것 같다고 표시를 했고요. 경영진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쪼금 더 보면서 인제 경영진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투자 지금 시나리오가 한 3 개월 정도라서 지금부터 저는 인제 포트폴리오 5% 정도까지는 좀 매집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쪼금 주담이랑 좀 더 통화도 해 보고 좀 이제 얘기를 좀 쪼끔 더 인제 트래킹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인제 제가 트래킹할 기존에 처음에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 2 개는 이제 제 기준으로 오케이가 됐고 이제 앞으로 트래킹할 거는 인제 6월 달에 전화해서 가동률 확인하고 그다음 물방울 힌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국이랑 애플 등으로 고객 다변화가 가능할지 그리고 삼성 내 침투율이 혹시 감소하고 있진 않은지 다른 경쟁사가 들어오고 있진 않은지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어 리밸런싱 할 건지 아니면 추가 매집할 건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Q&A는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 급성장한 거는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중형 OLED, 노트북, 태블릿이랑 뭐 슬라이더블 그다음에 이중 그다음에 힌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창호 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레거시 제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레거시 제품에서는 여기서 나온 거는 그 기존의 그 구형 모델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형 모델 대비해서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타사의 제품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지금 Z가 아니라 폴더, 그 이번에 나오는 폴더나 아니면은 플립 같은 경우는 지금 바텍에서 받아야 된다. 이 기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알루미늄 관련된 이제 매크로 부분 아까 그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드리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네네. 힌지는 해외 업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없나요? 이거는? 해외 중국 업체들이 좀 있죠. 중국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해외 업체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음.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 지금 화웨이라든지 오포라든지 샤오미 들어간 업체들은 중국 음. 업체들이 있을 거고, 음. 그다음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갤럭시, 애플, 그다음 중국 이렇게 3분돼 있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폴더블에 대한 정확한 뭐 계획이라든지 이게 그 뭐지 나온 게 없어서, 그 거기에 따른 공급사가 어딘지는 지금 파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애플도 이제 넣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도 애플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점이네요, 그러면.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폴더가 그, 그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에서 지금 한 8, 90%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90%를 납품을 하니까, 예. 글로벌 점유율이 한 7, 80%라고 봐도 무방하죠. 현재 상황에서. 이게 핸드폰 말고 아까 응용될 수 있는 게 이제 뭐 TV, 그죠? 네네. TV나 뭐 갤럭시 탭 예, 뭐. 그리고 제가 첨부는 안 했는데, 음. 슬라이더블이라 그래가지고 힌지가 2개 들어가는, 이게 Z 형식으로 딱 접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은 형식으로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Z 형식으로 접히는, 거기에는 이제 힌지가 2번 들어가야 되고, 음. 또 2번 접히는 이제 이중 그 폴더도 있고, 그래서 힌지가 들어갈 부분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음. 그 폴드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폴드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힌지에서 오는 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될 거고, 현재 폴드가 전체 스마트폰의 1에서 3% 정도밖에 그 차지를 안 하고 있대요, 비중이.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1,000만 대가 넘어가면서 이게 주요 제품군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힘을 주고, 기존 제품들은 이쪽이 조금 더 지금 높잖아요, 단가도. 그래서 음. 기존 제품들을 좀 이제 이탈시키면서 이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지 않을까. 이게 그 주요 골자입니다. 시나리오.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판매가가 하락을 이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마지노선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판매가 네, 판가 하락.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음. 만약에 삼성에서 이제 이원화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판가를 낮추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음. 근데 한 2년 정도 이거를 그 이원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따라오질 못하니까 우선은 판가를 좀 그 원가 상승분 이상으로 판가를 지금 그 전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익률이 이제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해버리면 조금 이게 좀 나아야겠지만, 이익률은 오히려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한 2%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음. 어, 그러니까 재작년 애초에 대비 나왔을 때 좀 비싸게 받은 거네요, 그러면. 힌지 자체를 그렇게 받았죠. 그죠? 그리고 예. 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단가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단가 음. 인하는 폴드 자체가 단가가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OLED 자체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원가를 낮출 거기 때문에 폴드 자체도 떨어질 거고, 삼성에서도 이제 다 단가를 떨쳐 달라고 벤더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큐 인제 당 뭐 프라이스는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인제 그때부터 규모의 경제가 돼서 인제 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인제 중요한 거는 그런 폴더폰 쪽으로 얼마나 빠르게 넘어갈 수 있냐, 이거 음. 하나랑 얘네 음. 기술력이 그럼 향후 3-4년 정도 계속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냐, 이 두 음. 가지겠죠. 예. 음. 그거는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경쟁사가 한 2년 정도 했는데 이 이상을 지금 못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그 뉴스 보니까 그 네. 올해 OLED 그 플렉시블 OLED 출하량이 감소될 거라고 예측된다는 그 신문 기사 어제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게 플렉시블 폰 자체 그 그러니까 플렉시블 폰이 좀 잘 팔려야 어쨌든 바텍도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시장 규모가 커져야 되니까. 음. 그러면 조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게 기대만큼 시장이 커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음. 플렉시블 OLED 그 어떤 그 핸드폰 쪽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던가요? 네, 그 스마트폰 플렉시블 OLED 출하량이 14% 감소된다고 나오거든요. 예. 아, 음. 스마트폰 쪽으로요? 올해 스마트폰이.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14% 줄었는데 이게 인제 뭐 중국 업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삼성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한번 올려 주시면. 아, 네. 이거 말씀이시죠? 예예. 아,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아니어도 인제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인제 음. 그쵸. 예. 올해 좀 안 좋을 거라 보니까. 그러니까 음. 스마트폰 시장은 인제 뭐 기저효과 때문에 좀 높아 보이는데, 그 안 좋은데 주요 인제 로직은 골자는 이제 폴더블 쪽이 그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폴더블은 당연하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였고, 폴더블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올라가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단가가 떨어질지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쟁사가 힌지 쪽으로 들어올지를 저는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저도 한번 체크해 보고 좀 남겨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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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또 어 혹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